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34일차 수업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수업 페이지 34일차 보시면은 DOM이라고 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문제가 쭉 밑으로 달릴 건데, 그 밑에 카카오 페이 증권이라고 해서 링크가 하나 걸려 있고 모작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카카오 페이 증권 메인 홈페이지 하나를 모작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따로 안 할 건데, 이걸 한번 보시면서 일단 이거 링크로 들어가서 얘를 보고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하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거니까, 총 5차에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뭐 내가 원하는 사이트가 얘가 아니다, 다른 거 해보고 싶다, 다른 거 하셔도 돼요.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그래서 모작은 따로 안 하고 넘어갈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클릭 이벤트 높이 맞추기 있어요.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제 그 스크립트를 써보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보이시나요? 버튼 1일 때는 이만큼, 버튼 2일 때는 이만큼, 3, 4, 5. 그러니까 버튼 누를 때마다 이 높이랑 여기 높이가 같아지도록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크립트로. 우리가 오늘 이제 스크립트를 배우기 시작을 할 거고,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업부터는 바로 JSP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사실 스크립트는 이제 웹 개발 영역에서 봅시다. 이건 얘기를 좀 하고 가긴 해야 돼서, 자, 이만큼이 웹 개발의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웹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만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볼 수 있는 UI, 화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화면 부분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이만큼 필요하고, 그리고 이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요소가 또 이만큼 필요해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가 이 화면을 제어하고 나서 여기서 뭐 화면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나 혹은 뭐 화면이 전환될 때 넘겨줘야 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스크립트가 자바 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자바가 뭔가 연산을 통해 로직을 통해서 막 일을 한 다음에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 네,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보통 그리게 되는 DB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얘가 DB. 그래서 웹 개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구조를 뛸 수밖에 없어요. 이 모양,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기보다는 화면이 없고, 화면이 없으면 일단 웹이 아니에요. 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잖아요. 그렇죠? 얘나 뭐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네이버, 이런 화면이 존재하죠. 웹사이트니까. 이런 화면이 없는 웹사이트는 없죠? 화면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화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JSP를 가지고 다루게 될 부분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게 HTML, 그리고 이 화면을 좀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배운 게 CSS인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지금까지 배운 이유가 JSP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얘네들은 화면을 그리기 위한 용도.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JSP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화면을 그리기 위한 애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진짜 들어가면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화면이 있고, 이 화면에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눌렀다. 누르면 어디로 가요? 페이지 이동을 하겠죠. 뭐 링크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같은 링크 내에서 페이지가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내가 뭔가 버튼을 누르거나 어떤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변화하는 상황들,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스크립트가 제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얘는 배우고, 얘는 스타일리스트고, 얘는 누구였어요? 감독이었죠. 네. 얘가 지금 배우랑 스타일리스트를 통해서 화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배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움직여봐, 연기를 이렇게 해봐. 그럼 얘가 그 말을 듣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클릭 같은 걸 했을 때 감독 말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제어하는 게 스크립트.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이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또 로그인 같은 걸 한다. 그럼 이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 그럼 이 페이지가 나왔죠? 일단 한번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이거 작업한 거 작동이 된 거고 여기에 뭔가 입력을 해요.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요.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있겠죠. 네이버 회원에 대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을 거예요. 네이버가 관리하는 DB 서버 안에 있을 건데 그 DB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랑 지금 내가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랑 뭐 해봐야 돼요? 네,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죠. 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얘를 누가 어디로 보낸다? 스크립트가 자바로 보낸다. 그럼 자바가 그 데이터를 받아온 걸 가지고서 우리가 MVC 구조 짰던 거 있죠. 이 구조대로 타고 가서 결국 DAO 혹은 레파시토리가 DB한테 갔다 온다. 그럼 DB한테 갔을 때 있거나 없거나 어떤 결과가 있겠죠. 그거를 또 한 단계 한 단계 돌려받아서 컨트롤러가 마지막에 받을 거고 그 컨트롤러가 받은 이 데이터를 다시 JSP가 받는다. 그 결과를 뭐 로그인 되었습니다. 혹은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창 같은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스크립트가 이렇게 따로 있을 게 아니라 얘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맞죠. 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마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JSP 파일 안에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죠. JSP 파일 안에 스크립트를 직접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js라고 하거든요. 그런 파일들을 따로 만들어서 처음에 페이지가 로드될 때 얘가 읽혀올 때 화면이 나타날 때 애초에 가져오도록 할 수 있어요. 불러오도록 이런 거. 이거 .js 이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에요. 근데 앞에 min 붙어있는 거는 이건 압축 파일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뭐 지금은 생각하실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어쨌든 JS, .js 이런 애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따로 파일로 만들어 놓고요. 페이지가 로드될 때 그 페이지가 로드되는 순간에 얘 JS 파일들을 읽어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이 페이지 내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JSP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직접 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JSP 안에 스크립트를 직접 넣는 경우가 없다는 아닌데 있어요. 둘이 같이 혼용해서 써야 돼요. 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빼는 거랑 그냥 JSP 파일 안에 넣어 놓는 거랑 둘 다 혼용을 해서 써야 되긴 하는데 보통 핵심 기능들은 다 빼놔요. 왜냐면 그 핵심 기능들이 웹상에서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거의 똑같아요. 뻔해요. 잘 보시면 누르고 움직이고 누르고 들어가고 뭐 눌렀을 때 잡아 갖다 주고 비슷하죠. 결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쭉 빼놓은 다음에 얘를 읽어와서 그 JSP에서는 얘를 그냥 불러다 쓸 수 있는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호환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려면은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뭐 브라우저에 대한 개념, 뭐 서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제가 이 JSP 자체가 사실상 화면을 그리기 위한 용도만은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 JSP 진짜로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스크립트를 시작할 건데 간단하게 스크립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 알아봤어요. 자, 얘를 보시면 또 이것도 있다. 참 이것도 알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프론트 개발자 그리고 백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웹 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론트와 백의 영역을 나누는 게 생각보다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이즈가 크고 대기업이고 뭐 회사가 커서 부서가 잘 나눠져 있고 그 부서 안에서 맡은 바 역할들만 충실히 하면 되는 상황일 때는 프론트 개발과 백 개발이 나눠져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 애지간한 중견기업 사이즈 큰 중견기업까지 가지 않는 이상 그 밑으로는 다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자바 배웠으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되어야지
나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니까 프론트 개발자가 되어야지, 이거랑은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영역이 나눠 있는 데를 갈 수 있다면 그 내가 원하는 업무 쪽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둘 다 섞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때 결국은 누가 프론트 자바스크립트 짜줄 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 서버 쪽 만들어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어야 돼서 다 배우고 있는 건데, 자 프론트 개발자라고 하는 게, 프론트 개발자, 얘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얘는 뭐 주로 어떤 언어를 다룰까요? 네, 얘는 스크립트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뭐 추가되는 개념으로 라이브러리로 jQuery 그리고 그 넘어가면 뭐 리액트가 이게 맞나? 그리고 뭐 뷰, 뭐 노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프론트 개발자예요. HTML과 CSS는 프론트 개발자가 하나요? 이거는 얘네가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프론트 개발자는 이 HTML과 CSS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다루는 사람들을, 얘랑 얘를 다루는 사람들은 웹 퍼블리셔 혹은 웹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웹 디자이너가 이제 뭐 이런 걸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뭐 편집 디자인처럼 이제 웹 구성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을 텐데, 보통 우리는 퍼블리셔 얘기를 많이 하죠. HTML 코드와 CSS 코드를 사용해서 화면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이걸 찍어서 주면 프론트 개발자가 스크립트 영역을 개발을 하는 거고요. 백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거를 뭐 제대로 깊게 보지 않고 약간 떠도는 한간의 소문 정도로만 들어보신 분들은 서버 쪽을 관리한다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서버라고 하는 걸 관리한다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IDC에 입주해 있는 그 서버, 뭐 리눅스가 됐든 윈도우 서버가 됐든 어쨌든 운영되고 있는 서버, 이걸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서버는 자바로 구성된 백단, 앞에 프론트, 그러니까 이게 프론트랑 백이 나눠진 이유가, 프론트는 보여지는 영역이고요, 백은 안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실제로 프론트 스크립트 영역들은 우리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다 까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숨겨놓지 않는 이상 여기서 다 보여요. 실제로 아까 여기 JS 뭐 있었는지 보였잖아요. 네이버 해봤을 때 여기도 지금 JS 있네요. 이런 거 다 까볼 수 있거든요. 이거 소스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디 있을라나? 얘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네이버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소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뭐 이런 CSS 같은 거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세분화됐네. 옛날에는 좀 더 쉽게 보였던 것 같은데 어디 쓸라나? 그냥 열어보죠. 그리고 프리뷰. 이렇게 봐도 보여요. 이거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배우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펑션 같은 거, 그리고 VAR 뭐 이런 거, 우리 이거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짜여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당장 이걸 분석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스크립트를 배웠다고 해도 이걸 분석하는 건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 파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들이 다 섞여 있고 거기서 사용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복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프론트의 영역은 다 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프론트예요. 보여지는 부분. 백은 안 보이는 부분. 자바로 만들어진 웹, 그 보여지는 부분과 통신하는 부분, 그게 서버예요. 여기서 말한 서버는 그 서버입니다. 보여지는 프론트 부분과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서블릿이나 뭐 서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실제로 그 통신을 하는, 그래서 서버예요.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얘네 둘을 결국은 우리는 다 해야 된다. 프로젝트 때는 요 역할까지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누가 화면 만들어줄 거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실무에 나가시면 보통 여기까지는 엄청 하진 않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하는 정도인데 이제 요거 두 개는 거의 그냥 무조건 같이 한다고 봐야 된다. 이게 분리가 되는 회사라면, 분리가 되어 있는 회사라면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투자를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시겠죠? 회사의 대표님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큰 기업들 제외하고는 저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눠져 있는 회사를.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아는 건 아니지만 다들 개발자들 고충이 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웹은요, 이 웹 하나, 이런 웹사이트 하나 만든다, 여기서 프론트 비중과 백 비중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웹 하나를 찍어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비중, 이거는 잠깐 녹화를 끄고, 자 다시 이제 얘는 뭐랄까, 우리가 뭔가 개념적인 거를 이해하고 자바처럼 이해하고 나서 얘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상황 따라 다 달라요.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자바는 MVC 패턴 틀이 있죠. 우린 이거 만들어져 있는 거 따라가면 돼요. 이거 따라가면 되는데, 스크립트는요, 내가 이 화면에서 이걸 눌렀을 때,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다루는 여러가지 활용법들을 골고루 다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만 있게 되면 되니까. 근데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각각의 원하는 게 다 다를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 플러스 기초 문법 정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수업에서는 그것조차도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서 하나씩 더 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또 이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면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활용을 좀 해볼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활용은 정말 한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 사용법이 비슷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인터넷에 쳐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이해하기가 쉽냐면 문법적인 부분이 자바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뭐 여기 안에서 반복문, 조건문 쓸 수 있거든요. 그거 자바처럼 써요. 뭐 물론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크립트 언어라서 자바스크립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은 따로 붙은 거예요. 근데 자바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려움 없이 문법적인 걸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활용할 때 사용할 그 스크립트 문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스크립트에서만 쓰는 이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 메서드들, 요 안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다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구글을 되게 많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참고할 게 없겠지만 그냥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 따라 하시면 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을 해보고 싶으면 엔간한 건 다 구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이제 코드펜 연습장에서 이 JS 자바스크립트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놨고요. 원래 우리 이렇게 작업을 했었잖아요. HTML과 CSS. 근데 이제 스크립트가 필요하니까 3분할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를 다루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콘솔이라는 거를 띄워놔야 돼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콘솔이라고 있거든요. 얘 누르시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이 나와요. 스크립트는 얘랑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개발자 도구에서 얘를 까볼 수 있죠. 이 사이트를. 여기 안에도 콘솔이 있어요. 이 콘솔이 얘예요. 얘는 이제 우리가 편집기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해서 얘를 컨트롤 해봤을 때 콘솔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이제 만들어진 웹 같은 경우는 개발자 도구 안에서 이 콘솔에 우리가 찍어보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콘솔이라는 영역은
자바 이클립스 안에서 봤던 콘솔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프론트이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거고,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우리가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럼 이 콘솔에 불필요한 게 찍히는 걸 다 지워줘야 된다는 거죠. 개발하는 과정에서 출력문처럼 찍어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다 보고 개발을 끝내면 여긴 다 지워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용자도 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데 어쨌든 눈으로 보면서 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콘솔 영역 필요하고요. 자,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태그 하나를 줬고 CSS에다가 속성을 하나 줬어요. 스타일을. 이 상태에서 우리 여기 인라인 CSS 썼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스타일 바로 줄 수 있었던 거, 컬러, 뭐 그림.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요? 그린으로 바뀌었죠. 인라인 CSS가 이 스타일,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인 CSS보다 우선순위가 높았다 였잖아요. 여기다 직접 주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얘가 이긴다, 얘께 적용이 된다, 이런 거였는데, 자 보세요. 일단 이거는 이해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세요. 자, 제가 말씀은 뭐라고 설명은 안 했는데 스크립트 부분에다가 뭘 쭉 썼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이 됐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자, 그럼 우선순위로만 볼게요. 스크립트가 제일 높고 HTML, 인라인 CSS가 그 다음 CSS다. 순서가 이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우, 스타일리스트, 감독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게만 놓고 봐도 사실 뭐 직업군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배우가 스타일리스트보다 의견권이 좀 더 높은 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스타일리스트가 이거 입어주세요 해도 배우가 나 이거 싫어요, 딴 거 주세요 하면 딴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상태고, 근데 감독이 야 너 그거 안 돼, 이거 딴 거 입어 하면 배우가 딴 거 입어야죠. 이런 거예요. 얘가 이깁니다. 근데 이건 물론 이제 이 스크립트와 CSS와 HTML 각각의 스타일을 바꿀 때 얘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스타일을 바꾸는 작업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조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JS가, 스크립트가 우선권이 높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똑같이 컬러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긴다, 이런 거고요. 자, 제가 이거는 그냥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콘솔에 막 이상한 거 많이 찍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이 코드펜 툴은요, 이게 켜져 있어요.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 내용이 바뀌면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새로 고침해서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켜 있어서 지금 우리가 스크립트를 써나가는 과정에도 계속 새로 고침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에러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 이런 거 지저분해서 보기 싫으면 콘솔.클리어 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위에 쳐주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얘가 새로 고침 할 때마다 클리어를 한번 해놓고 시작을 할 거라서 지저분한 건 좀 안 나옵니다. 아니면은 애초에 얘를 꺼도 돼요. 얘를 끄고 이 런 버튼 있죠? 이거 끄면 런 버튼이 생기거든요. 이 런 버튼 누르면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원래는 우리가 만들면 일정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여기서 바로 적용됐죠.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런 거 입혀놓으면 바로 적용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런 버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실행을 해야 생겨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켜놓고 여기 콘솔 클리어 하나 써놓고 작업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는. 제가 이런 걸 좀 해볼게요.
이 버튼 태그는 우리가 써본 적은 없지만 써봤나요 이거? 알려드린 적은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얘도 아예 기본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얘는 그냥 일반적인 버튼 만들 때 많이 쓰는 태그예요. 특별한 거 없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런 걸 해봅시다.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스크립트에 써줄 거예요. 스크립트 안에서 펑션은 함수예요, 함수. 우리가 자바에서 메서드 만들듯이. 얘도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함수랑 메서드의 개념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냥 비슷하다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펑션을 쓴다, 만약에 헬로다, 이 형태 자체는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생소하겠지만 이 뒤에 만들어지는 이 모양 자체는 자바랑 유사한 거죠. 우리 메서드명, 소가로, 중가로 똑같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펑션이 이 단어 자체가 뜻이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함수 헬로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스크립트 안에서.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얼러트 안녕, 이런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얼러트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알림창 하나 뜨는 건데, 이건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 알림창에 어떤 걸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거고, 알림창 하나 띄우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가 이 함수가 갖고 있는 능력은 그냥 알림창 하나 띄우는 거예요. 안녕이라고 하는 문구를 가지고 있는 알림창을 하나 띄우겠다, 그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새로 고침 끝났거든요. 근데 안녕 같은 거 안 나오죠. 함수는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가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를 여기다가 부를 거예요. 온클릭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쓸 수 있는 속성인데, 이 온클릭은 어떤 속성이냐면 내가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할 걸 명시해 주는 거예요. 누르면 나는 밑에 스크립트에 있는 헬로 함수를 실행할 거야. 이거 메서드 호출문 자바랑 비슷하죠? 이렇게 해놓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알림창이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인터넷 쓰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알림창. 그리고 이 알림창도 그냥 기본 얼러트를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이쁘게 꾸며져 있는 알림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갖다 넣고 거기서 정의되어 있는 거 알림창으로 쓰면 얘가 되게 디자인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요, 이 div 영역이 3개잖아요. 이 3개의 색깔을 바꿀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줘서,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너네들한테 색깔 들어가 라고 명령을 할 거라서 색깔이 입혀지는 것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거 안 보여줄 거고요. 일단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이게 들어가야지. 자, 지금 제가 스크립트에다 뭔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바뀌죠. 자, 스크립트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스크립트에다가 도큐먼트 어쩌고 썼는데, 여기는 대충 그냥 변수 느낌이죠.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 요거부터 보세요. 도큐먼트로 시작을 했어요. 이 도큐먼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본 적 있죠? 얘가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바디 안에다가 태그를 쓰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용되는 모든 태그의 꼭대기 부모는 원래는 얘죠. HTML인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화면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태그들은 바디를 부모로 갖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걸 문서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맨 처음 써있는 얘는요, 이 DOC라고 하는 게 도큐먼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도큐먼트는 문서예요. 문서 타입을 나는 HTML로 하겠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이 문서, 이 글들, 이 텍스트들, 이 문서 자체를 HTML로 인지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인지하겠다? 그냥 이 문서가 HTML 문서다 라는 얘기를 하나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HTML 태그가 열렸죠. 진짜로 HTML로 쓰려고 태그를 연 거예요. 그리고 이 헤드에는 뭐 설정들 혹은 뭐 스크립트들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었고, 우리가 바디를 쓰는 거였는데, 자, 그럼 이 문서, 도큐먼트라고 하는 이 문서는 HTML이죠. 근데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도큐먼트를 썼어요. 그럼 얘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근데 저 문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위에 있는 이 문서, 지금 코드펜이니까 아래 위지만, 얘가 뭐 원래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요, 스크립트가. 이 헤드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JSP 안에. 이게 이제 HTML 문서인데,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JSP로 활용을 할 거고, 비슷해요, 둘이. 어쨌든. 그래서 스크립트를 열어놓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큐먼트는 지금 이 문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서에 가서 이 점 찍는 거는 우리가 리모컨 누르는 거였죠, 자바에서. 비슷한 개념이에요. 뭔가를 작동시킬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를. 그래서 get element by tag name, 얘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우리가 HTML 그 태그에서 엘리먼츠가 뭐였죠? 여는 태그, 닫는 태그 한 쌍으로 이루어진 요소들이었죠, 요소들. 그거 요소들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S가 붙어서 요소들을 가져오겠다. 근데 뭘로? 태그 네임으로. 그 태그 네임으로 뭘? div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돌려야겠다. 자, 도큐먼트 위에 있는 문서에서 get element by tag name, 태그 네임으로 div인 애들을 다 가져와요. 다 가져오면 div가 지금 몇 개예요? 3개죠. 3개인데 변수에 넣겠대요. 지금 이거 변수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변수인데 변수에 3개를 넣겠대요.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가졌죠, 자바는. 얘도 똑같아요. 변수 하나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알아서 배열로 바꿔줘요.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와 버리면 얘는 그냥 배열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서에서 태그네임 div로 있는 애들을 다 가져올 건데, 몇 개가 됐든 다 가져와요, 얘는. 이렇게 해놓으면 div들은 다 가져오는데, 가져온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자바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바 변수에다가 리모컨 넣었죠. 이거 리모컨으로 관리할 수 있었죠. 이런 리모컨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거를 받아서 이제 얘네들을 각각 컨트롤할 수 있게 넣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div가 지금 3개가 들어있는데, 그 3개가 알아서 배열로 바뀌었고 들어갔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얘네 이제.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방 불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방이면 첫째겠죠? 이게 순서대로 배열로 들어가는 거니까, 배열이라는 건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니까, 그쵸?
첫 번째 방 들어가서 얘의 스타일 중에 누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한 거고요. 첫 번째 방에 접근하면 둘째겠죠? 둘째의 스타일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하겠다. 똑같죠? 셋째를 골드로 하겠다. 그래서 얘가 이 함수가 여기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버튼을 눌렀을 때, 온클릭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되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DIV가 늘었다, 5개가 됐다, 그래도 얘는 지금 셋째까지 밖에 접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셋째까지만 바뀌는 거고, 만약에 넷째에 접근을 한다, 이렇게 점 스타일 복사할게요. 해놓고 얘는 뭐 핑크, 얘를 넷째 말고 아예 막내로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딱 골라진 애들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근데 얘를 보시면 이제 도큐먼트 get element by tag name 뭐 이런 식으로 불러냈고, 그리고 여기 스타일 볼게요. 우리가 원래 쓰던 이 CSS에서 쓰던 백그라운드 컬러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 CSS에서 쓸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런 거였잖아요. 다 소문자고 하이픈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쵸? 얘는요, 이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버리면 얘는 애초에 동작을 못해요. 이런 거 없거든요, 얘한테. 그럼 우리가 뭐 스타일을 바꿀 거야 라고 하면 CSS에서 했던 것들 말고 추가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 자바스크립트인데, 이런 게 불편하고 하니까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호환적인 문제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게끔 설계된 게 jQuery예요.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 라이브러리를 접목을 시키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얘가 이걸로 바뀌어요. 이러면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을 줄 때 얘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우리가 쓰던 모양 그대로고요. 좀 더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돌리면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동작하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좀 간단해지고 되게 코드 짜기가 편해지고 간단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jQuery라는 걸 쓸 건데, 다음 시간에 jQuery를 쓰긴 쓸 건데 요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수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2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릴 게 좀 많아요. 오늘 하루 하고 나면 다음 주에 바로 JSP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많아서 좀 짧게 쉴게요.